아니 신상 발언하는데 저기서 떠들어가지 못했잖아 지금. 아니 신상 발언이 그렇게 막말하는 게 신상 발언입니까? 이틀만이 뭡니까 대체? 아니 국방부가 지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본인이 지금 작전 짜는구만.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왜 소리 질러? 이 사람아 공을 댔어. 가행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되니까. 결국 물리적 충돌까지 나왔습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배치기 단초를 제공했다며 서로를 비판했는데요. 예정된 일정이 중단되는 일 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 숙여 참배하지 못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광주를 찾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겁니다. 그의 발언과 행보는 분열의 정치였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의 입장인데요. 실제 장동혁 대표는 여러 발언으로 논란을 샀었죠.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불과 얼마 전 자신의 행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오늘 참배 무사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운영위 국감 배치기 몸싸움은 잠시 후에 다시 좀 짚어보고요.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일정부터 좀 살펴볼게요. 김영남 의원님. 네. 이렇게 소동이 있을 거라는 거 네. 각오하고 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기 때문에 5.18 참배를 못한다?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은 5.18은 당시에 바로 전날인 5월 17일 날 발표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때문에 일어난 것이 5.18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작년 12월 3일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속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왔어요. 발언도 그런 발언이 계속 반복됐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5.18을 참배하겠다고 하니 그게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면 저기에 나가서 막을 광주 시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런 반대가 있을 걸 뻔히 예상하면서도 간 것인데 저는 그동안 보여줬던 장동혁 대표의 태도나 발언 내용에 비춰보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5.18을 가겠다고 한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잠시 현장음 좀 키워주시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넌 내란범이야. 네가 어딜 들어오려고 해라고 좀 격렬하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장동혁 대표의 옷 단추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장 대표가 경찰들에 둘러싸여서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기자들과 경찰,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과 뒤엉켰고요. 이렇게 먼 발치에서 잠깐 묵념을 하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항의가 예견된 일인데 간 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역을 돌면서 이제 예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영남 지역을 했고 충청 지역 했고 서울 지역 했고 이 호남 지역 이제 그런 어떤 예산 어떤 협의차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5.18 민주 묘지를 이제 참배를 하기로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저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게 사실 이런 어떤 국립묘지가 특정 지역 내지는 특정 진영의 소유물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지금 현재 그 제1당의 대표가 가는 것을 막는다? 저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저것이 광주 시민 전체의 뜻도 아니라 생각하고 특히 저곳에 묻힌 민주 호국 영령들의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 호국 영령들은 그 당시에 그 전두환 그때 당시에 그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항의해서 일어난 어떤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어떤 질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에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애정이 있으신 분들인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우파 보수의 어떤 대표로서 그곳에 가서 그
참배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막는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저렇게 막고 있는 단체들은 정말 잘못했다. 지난번에 대선 국면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데 참배를 했는데 그 우파 보수 시민단체에서 막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런 어떤 국립묘지의 참배조차도 막는 것은 너무 지나친 특정 일부 진영의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을 좀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견이 확실히 갈리네요. 장 대표는 광주 시민들의 비판 항의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로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절차를 문제 삼고 그래서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 제가 5.18 묘역을 찾아서 참배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5.18 영령들에게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성을 의심받는 게 계엄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3월에 발언했었고 또 윤 전 대통령이 면회도 갔었기 때문에 윤어게인 또 12.3 불법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없이 광주를 방문한 것. 김정희 의원님, 결국 도리어 반감만 부른 건 뻔한 예견된 일이었다. 분석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그럼 광주로 올 생각을 했다고요? 저는 뭐 광주 시민의 전체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신 홍석준 의원님의 말씀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건 광주 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계엄은. 이런 얘기했고 절연도 못했고 윤석열 면회 갔고 그다음에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전한길 씨가 면접봐서 탄생한 장동혁 지도부 아닙니까? 그런데 일말의 반성도 세심도 없이 지금 무슨 낯으로 광주를 가서 국립묘지를 참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마지막 그 계엄의 아픔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작년 그 12.3 계엄 때 헬기, 계엄군 이 단어 때문에 정말 간신히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 다닌다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광주에 가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배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느 광주 시민이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광주에만 계시지 않을 뿐이지 저는 대다수 국민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질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간신히 우리가 이 계엄과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정상으로 회복했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사하고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광주에 가서 이런 일을 저는 거의 무슨 각오하고 자작극 벌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광주 시민들, 그다음에 5.18 부상자의 유공자의 재단에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두 발 벌려서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 내부의 이런 상황조차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전환길도 지금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궤변을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이걸 용납하고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한 달에 한 번 호남을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호남 분들이 보수 정당의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죠.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 정당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을 겁니다. 광주에서 아마 12% 얻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전히 호남 분들이 보수 정당의 이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는 이유는 계엄과 관련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이 1980년에 있었던 5.17 전국 계엄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정당이 이번 계엄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께 또 호남 분들께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번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요. 계엄 해제에 투표한 사람도 18명 됩니다. 그리고 탄핵 과정과 관련해서도 탄핵 인용에 수긍했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아직도 동일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이 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당이 보수의 가치를 추종하는 정당이지 윤석열 개인을 추종하는 정당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께 호소력 있게 설명드린다면 저는 언젠가 호남 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일본 언제까지 더 사과해야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진정성 있게 계속해서 충분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호남 분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언제까지 계속 더 사과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지금 중심의 계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를 호남 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결코 동의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상처 뿌리는 망언들이 나왔죠. 5.18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때는 적어도 죄송합니다 하고 징계도 하고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막말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5.18 국립묘지에 와서 무릎 꿇고 참회하면서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는 그래도 대체로 잘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불법 개헌과 내란 사태에 이르러서 우리가 어떻게 용인하고 용납하고 잘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면서도 누구 하나 정말 무릎 꿇고 그 예전에는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는 그런 소위 정치 쇼라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었잖아요. 지금 단 한 번이라도 그 모습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쇄신하겠습니다라는 모습 그리고 지도부가 함께 무릎 꿇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였다면 오늘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광주를 가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5.18 영령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절대로 이 상태로 용서는 안 되죠. 예, 홍 의원님. 아니, 김희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참배한다는 자체가 그 5.18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혹시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런 어떤 참배를 통해서 어떤 그 용서를 비는 그런 것 때문에 참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입구에서 막는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호국 영령들이 오히려 원하는 어떤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파 보수 진영이 93년도에 5.18 특별법 당시에 YS 대통령 때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시간이 가끔 가다가 뭐 그 망언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망언은 민당 의원들이 시시때때로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에 대해서 이번에도 뭐 권치성 의원이 국감 때 대구시 국감 때 뭐 그 수꼴통 내긴 극우의 심장이다부터 해서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민당 의원이 있던 지역 어떤 차별 내지는 어떤 지역 어떤 편파적인 그런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대구 시민들이 그 민당 의원들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걸 가로막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 어떤 통합 차원에서 좀 아쉽고 비판하는 감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저런 어떤 국립묘지에 참배를 하는 것을 막는다면 저는 안 된다. 과거 DJ 대통령이 동서혼지 화합을 하면서 저도 그 당시 공무원 시절에 참배를 갔는데 오히려 더 이런 상황이 있을수록 더 참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 지역 통합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짧게요? 지금 네.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헌재로부터 탄핵을 당했는데 그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기본 입장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의? 아니 그럼 뭘 반성하고 뭘 사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980년도에 비상계엄 확대 조치하고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비상계엄하고 솔직히 뭔 차이가 있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다른 목적을 갖고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의 탄핵 결정이 지금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뭘 반성했다는 취지에서 지금 참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동의하기 어렵죠.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남겨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요.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여야가 충돌하면서 이른바 배치기 몸싸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도 민주당의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다 이해충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까지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자, 원활한 의사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즉시 정의하겠습니다. 아니 국가 무산시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본인이 지금 작전 짜는구만. 왜 소리 질러?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뭐야? 예, 뭐야 하면서 보좌진들이나 취재진들도 놀라서 마구 저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각각 이 상황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서로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배치기 몸싸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 시절에 배치기 하신 적 있어요? 아니 없죠. 왜냐하면 예.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 신체라든지 의사진행 방해가 되면 굉장히 큰 어떤 처벌의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예. 상당히 조금 조심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어떤 부끄러운 어떤 모습을 연출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의 어떤 출석을 두고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만큼 김현지 실장이 대단하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도 출석하도록 하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100% 출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출석을 했는데 그럼 출석을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굳이 민주당에서 이런 출석의 문제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은 그 이기현 그 선수를 좀 떠나서 이기현 의원 지금 초선이고 지금 송원석 의원은 3선의 지금 원내대표인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예. 지금 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나가고 있는 송원석 그 원내대표에게 저렇게 그 이기현 의원이 배를 내밀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이런 어떤 장면들은 대단히 지금 집권 여당이자 압도적 다수당이 하는 모습은 아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이런 식으로 파행을 유도를 하는 것은 결국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막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우회적인 어떤 작전이 아닌가 그래 보여집니다. 예, 김희중 의원님. 저도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서 오히려 출석해버리면 국민의힘 할 말도 없을 거고 질문도 별로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거듭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저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 예. 요 몇 년 동안은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막말을 넘어서서 다시 지금 저런 몸싸움까지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떠나서 어느 쪽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 출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운영이 열렸을 때 이게 불가피하게 오전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걸 수용을 안 했죠? 수용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오전 반반 치킨 운운해 가면서 왜 오전만 나오는 이러면서 본인들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금 울고 먹을 생각이었나요? 이른바? 그때 왜 거부해놓고 지금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저는 정말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희 방송 초반에 속보 자막도 띄워드렸는데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른 출석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국회가 결정하면 출석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직접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국회 결정 나오면 출석할 수 있도록 업무 보지 말고 용산에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까지 속보가 들어왔고요. 또 조금 전에 보면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관련해서 여야 재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광지 의원님. 네, 오늘 운영위원회 그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예. 보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파행을 일으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이해충돌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에도 주진우 의원은 그 운영위원회로
그 국정감사에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입틀막이라고 얘기하는 것, 입틀막이 그렇게 과격한 표현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국정 운영 또 운영위원회 행태를 보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입틀막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서 운영위원회를 파행으로 만들고요. 처음에 이 배치기는 저는 서로 상당 두 사람이 우발적으로 충돌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기현 의원 뭐 스모 선수도 아니고 송 원내대표를 예. 문 밖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충돌에 대해서 저는 이기현 의원이 이렇게 그 적반하장식으로 송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그러니까 작년 국감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주진우 의원의 개입 정도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국감하고 지금 국감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틀리죠. 그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는지가 상당 부분은 지금은 그래도 알려진 상태였고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국감 출석과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 당시에 사실상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 법률비서관이었던 것 같은데 주진우 의원이. 그리고 그때 그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이 벌어질 때 뭐 통화 내역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하고 작년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운영이 국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저녁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내일 또 이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